상대 풀백에게 붙어서 뛰어라. 이 붙어서 뛰라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이게 하프스페이스 침투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면 센터백과 가깝기 때문에 이게 센터백이 빠르게 붙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요 크로스로 올릴 수 있는 각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던 것 중 하나랑, 이게 이제 메이슨이 토트넘에서 자주 가리켰던 부분인데, 패스가 이제 이렇게 나올 때쯤에 손흥민 선수가 일부러 풀백 뒤로 갑니다. 풀백 뒤로 가다 보니까 이 센터백 입장에선 본인과의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풀백에게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압박을 안 가고 따라가질 않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풀백 뒤로 뛰기 때문에 공만 제대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풀백이 손흥민 선수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네, 오늘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올란도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자책골을 하나 골을 유도했고 4어시스트를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장면들을 좀 제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격수로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오늘 보여줬는데,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죠. 라인 브레이킹을 하는 움직임이라든가 이 타이밍이 오늘 굉장히 좋았던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으면서 패스가 잘 들어와서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면서도 이제 시야 확인을 미리 했어요. 박스 안에 누가 있는가, 어디로 뛰어들어오는가를 봤었고,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잘한 선택이 골키퍼와 수비 라인 사이에다가 굉장히 강하고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선수의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낮고 빠르게 앞쪽에다 두면서 우리 선수가 건드리지 못하면 수비가 건드리기 되게 애매해지는, 건드리면 자살골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뛰어들어오는 선수의 뒷공간에다가 낮고 빠르게 올려주려고 했던 장면이고, 수비수가 이런 거는 가장 막기 어려운 볼이죠. 골키퍼도 나올 수가 없고 수비수도 건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장면에서 윙어들이나 윙백들이 올라갔을 때, 크로스를 올릴 때 저도 항상 상대 수비 라인과 골키퍼 사이에 낮고 빠르게 올리는 크로스가 제일 위협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좋은 크로스였죠. 이 장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진짜 약간 해리케인의 모습을 보는 듯한, 어떻게 보면 연계 플레이적으로 손흥민이 옛날에 뛰어들어가면 해리케인이 볼을 넣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의 플레이가 오늘 좀 많이 나왔는데, 부안가 선수의 움직임 자체도 일단 굉장히 좋았어요. 업사이드 라인에 걸리지 않게끔 뛰어들어간 것도 좋았고, 손흥민 선수의 패스 자체도 세기가 너무 좋아서 부안가가 그냥 쉽게 들어가서 득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패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9번 공격수에 손흥민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옛날의 손흥민이라면 이게 불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지만, 이게 포스텍 이후에 손흥민은 진짜 많이 달라졌다라고 저는 진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안가의 이 미친 칩샷은 좀 놀라울 정도로 너무 멋진 득점이었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러면서 첫 번째 어시스트를 하게 됐던 장면이죠. 이번에도 이제 카운터택 상황이 됐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볼 관리를 해주면서 부안가 선수랑 이 선수가 이렇게 뛰어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대표팀으로 약간 데뷔를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손흥민을 공격수로 쓸 때 손흥민의 요런 모습도 만약에 보고 싶다 하면은 양쪽 윙어걸 빠른 선수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반대로 우리가 오스트리아전 때는 우리가 오히려 손흥민의 뒷공간을 연결해주는 역할로 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양쪽에 예를 들어 황희찬이 들어가고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에 간 상태에서 만약에 오른쪽 윙에 엄지성이 됐든 양현준이 됐든 오영규가 됐든 이런 선수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손흥민의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탈압박을 해내면서 부안가에게 연결해줬던 장면이 나왔고요. 이제 부안가가 치고 들어가서 안으로 꺾으면서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득점을 보여줬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어시스트를 부안가에게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9번 공격수 자리에서 굉장히 공을 지켜주면서 내어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공격수 자리에 위치했던 손흥민 선수고, 부안가가 이제 압박을 통해서 공을 따내면서 손흥민에게 연결을 하고 뛰어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탈압박을 해내면서 부안가 선수에게 패스를 내어주는 장면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비수가 손흥민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요거를 이제 오른발로 친 다음에 왼발로 딱 공간에다 넣어주는 장면이고요. 이거를 부안가가 또 다시 완벽하게 이제 득점을 해주면서, 부안가는 헤트트릭을 챙기고 손흥민은 이제 도움 3개를 챙겼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시스트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패스가 이렇게 가서 이 선수가 공을 잡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 포켓 안에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타이밍 굉장히 좋게 하프 스페이스를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토트넘 경기를 보시거나 훈련 장면을 보면은 라이언이 아니었나? 하여튼 메이슨이 포스텍골로 아래에서 코치를 할 때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오도했던 것 중 하나가 상대 풀백에게 붙어서 뛰어라.
이 붙어서 뛰라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이게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면 센터백과 가깝기 때문에 이게 센터백이 빠르게 붙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 크로스로 올릴 수 있는 각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던 것 중 하나랑 이게 이제 메이슨이 토트넘에서 자주 가리켰던 부분인데 패스가 이제 이렇게 나올 때쯤에 손흥민 선수가 일부러 풀백 뒤로 갑니다. 풀백 뒤로 가다 보니까 이 센터백 입장에선 본인과의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풀백에게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압박을 안 가고 따라가질 않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풀백 뒤로 뛰기 때문에 공만 제대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풀백이 손흥민 선수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결국 여기서 이제 크로스를 컷백을 올리는 장면이고 여기서 사실 컷백을 봤다는 것 자체는 이게 손흥민의 클래스고 퀄리티라고 볼 수 있고요. 센터백이 손흥민과 멀리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정말 똑똑한 선수들은 이렇게 포백이 있으면 하프 스페이스를 절대로 이렇게 뛰지 않는다. 풀백에게 붙어서 이렇게 뛰어 들어가면서 센터백과의 거리를 벌려놓고 본인이 크로스라든가 슈팅을 할 수 있는 각을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다시 좋은 패스를 해주면서 어시스트 4개를 만들어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서 메이슨에게 정말 잘 배운 부분 중 하나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문제점이 아닌 문제점 혹은 문제점까지는 아닌데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런 프로바이더 어시스트를 해주는 능력보다는 손흥민을 해결사로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손흥민이 이런 식으로 어시스트를 해줬을 때 이거를 손흥민보다 해결을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아직 대표팀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부안가의 득점 능력이 굉장히 좋고 LAFC 내에서도 부안가가 제일 많은 골을 넣은 것처럼 이렇게 손흥민이 내어줬을 때 누군가가 완벽한 해결사가 되어줄 선수가 있는데 대표팀에서는 사실상 손흥민 선수가 그 해결사가 돼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장면입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1대1 장면을 맞이했을 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왼발로 팝포스트를 보고 때린다든가 니어 상단을 보고 이제 때려주면서 득점을 가져가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이번 대표팀 경기에서도 이제 이런 장면에서 득점을 못했던 것처럼 좀 아쉬웠죠. 골키퍼를 제끼는 판단을 했고 여기서 이제 결국에 슈팅이 들어가지 않았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이 빨리 나와줘야 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골도 터질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를 많이 하고 공격 포인트를 결국 쌓고 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대표팀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손흥민의 득점포가 빠르게 터져줘야지만 이런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빨리 다시 그 감각과 이제 자신감을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후반전에 이제 부안가 공을 따면서 나가는 장면이고 손흥민 선수가 옵사이드 라인을 지키면서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는 부안가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손흥민이 치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잘 들어가서 여기서 정말 좋은 각도이긴 해요. 이제 왼발 슈팅을 가져가 줬는데 이것도 이제 아쉽게 골로 이어지지 않았던 장면이죠. 공이 아쉽게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좀 아쉬워했던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골을 넣었으면 너무나도 좋았겠고 이런 기회들을 살릴 수 있다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최근에 어쨌든 이런 기회들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왜 논란이 많은 분들이 이제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뛰면 안 된다, 손흥민이 지금은 좀 퍼포먼스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 1대1을 놓친 것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만큼 잘 놓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게 맞아요. 그게 현재 폼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쉬움이 있는 게 맞죠.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사람이 축구를 하다 보면 축구 선수가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골이 진짜 더럽게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골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손흥민 선수가 아까 그 골키퍼와 1대1 장면에서 골키퍼를 제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1대1 장면에서 이 선수가 따라오고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슈팅을 때릴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오스트리아 전 때도 1대1을 가져가면서 결국 헛다리를 하고 왼쪽으로 쳐서 슈팅을 했지만 빗맞기는 했지만 그 슈팅까지 결국 가고 있다라는 게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회 자체를 못 맞이하거나 이 기회 자체를 못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스피드 저하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진짜 좀 우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손흥민 선수가 진짜 스피드감이 하프 스페이스 침투할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어시스트를 해줄 때도 그랬고 본인이 이 슈팅 기회를 만들 때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에서 스피드가 느려졌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이제 9번으로 쓰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저는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손흥민을 9번으로 쓸 때 LAFC 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프로바이더, 어시스트를 해주는 역할로도 쓰이면서 본인이 이제 슈팅을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는 거지만, 대표팀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결국 해결을 해줘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 앞으로 있을 몇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빨리 최대한 득점을 가져가면서 뭔가 이 득점에 대한 감각, 그 다음에 그 뭔가 골이 안 터질 때 그 계속 안 터지는 그 아쉬움, 이게 빨리 없어져서 손흥민 선수가 다시 득점을 빨리 가동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전반전 포트트릭, 어시스트를 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자책골을 유도했다는 부분이 너무나도 인상이 깊었고 너무 인상 좋은, 너무 보기 좋았던 퍼포먼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LAFC의 손흥민 선수의 볼터치라든가 관여 장면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분석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